반갑습니다. 정대원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경영 전략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떤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창의, 5G, 소프트 파워, 인공지능, IoT, IoE, 융복합,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매우 다양한 단어를 떠올리시게 되죠. 그 중에서 이 모든 키워드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적어도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CPS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염두에 두신다면 큰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면요. 이 온라인의 가상세계와 오프라인의 현실세계가 융복합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 정도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이 4차 산업혁명의 논의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자칫 실상이 없는, 실체가 없는 허상으로 논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연 3차 산업혁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인 것이죠. 자, 1차 산업혁명 당시 우리나라는 그 세국 정치로 일관하였지만 일본은 어떻습니까? 빠른 도입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산업혁명의 큰 방향을 직시하고 속도감 있게 이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새로운 혁명의 어떤 그 속도와 깊이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급변하는 이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하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뭐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요.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전략 구사에 매진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란 조금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PS라고 하는 기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oT 하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죠.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물이 IoT 기반으로 어떻게 연결된다? 초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컴퓨팅과 물리 세계가 융합되어서 자동화, 지능화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컨버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복합이죠. 현실 세계와 디지털 사이버 세계가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자칫 IT 기업들만의 어떤 그 잔치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우리가 이 제조공법 최적화라고 하는 말로서 저는 늘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제어 대상, 즉 제조 설비나 자동차 등 센서를 부착하여
IoT 기기를 이용해서 센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로 수집, 분석한 후 종국적으로는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하면 앞서 살펴보았지만 CPS,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이 있었죠.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큰 맥락의 질문을 던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 지배자의 역량은 무엇이어야 될까입니다.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새로운 위기는 어떤 유형일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산업을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 끝으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는가입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DT나 DX 등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9988의 의미가 뭡니까? 99% 중소기업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88%의 근로자가 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앓고 4일째 죽으면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998834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99년 동안 팔팔했던 기업이 3년 안에 사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노키아와 코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자, 세계 3대 필름 제조업체가 있었죠. 바로 1위가 미국의 코닥, 그 다음에 독일의 아그파, 일본의 후지사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이 코닥이 132년 만에 몰락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코닥이라고 회사는 1888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필름 시장의 마켓쉐어가 90%, 카메라 85%를 점유한 기업이 됩니다. 자, 이 디지털 카메라, 즉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기업이 바로 이 코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 자기 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10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묵살을 하고요. 기존에 이미 100여 년 동안 세계 1위 기업이었던 기업으로서 이 필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쌓이게 되는 거죠. 즉 카메라는 필름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마켓쉐어가 세계 1위다. 그러면 자기 시장을 디지털 카메라를 라고 하는 것을 출시했을 때에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를 포기하게 되죠. 결과론적으로는요. 아그파도 136년 만에 몰락하게 되고 일본 후지사가 1988년 상용 제품을 첫 출시를 함으로써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거죠. 시사점이 뭐겠습니까? 변화하지 않으면요. 도태는 필연적 귀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 거기에 이제 수식을 붙이죠. 이 파괴적 혁신을 기업들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핀란드의 노키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2007년도죠. 그래서 2006년도에 구글이 노키아에 제안을 합니다. 애플사가 획기적인 제품을 가지고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올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떻게 하자? 예, 우리 구글과 합작해서 이 새로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항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죠. 이미 마켓쉐어 46%를 점유하고 있던 노키아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결과는 적입니다만은 4%대 시장 점유로 추락함으로써 결국은 몰락하게 되죠. 이 노키아의 몰락은 결국은 핀란드 전체의 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폰 쓰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출신했습니다만 이 거대 기업이 만든 제품이지만 결국은 2016년도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삼성전자는요, 반대로 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이기는 합니다만 스마트폰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세계 1위 기업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코닥이라고 하는 용어 옥스퍼드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망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도태하게 됩니다. 반면 성공한 기업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IBM 하면은 거대 기업이죠. 바로 이 PC를 만드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6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뭡니까?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인공지능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용어가 알파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2016년도 3월에 있었던 일이죠. 이 IBM사가 이 왓슨을 통해서 즉 1911년도 창립되었으니까요. 무려 110년 된 장수 기업이 되어 있죠. 자, 이 기업이 40년 동안 1조 2천억 투자에 성공을 해서 오늘날 왓슨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인공지능 기업이 어딜까요? IBM이겠습니까? 아마존입니다. 자, 자세한 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2위 기업은 어디겠습니까? G사입니다. 항공기를 먼저 떠올리시게 될 건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항공기라고 하는 전 세계의 이 5,000대의 비행기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부터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본사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가상기계 작동으로서 이 엔진이 고장이 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예측을요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죠. 각 비행기에는 약 250여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언급되었지만 이 인공지능은 IoT를 통해서 받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정보를 미래 발생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로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이죠. 앱, 어플 하면은 우리 무엇부터 떠올립니까? 스마트폰에 많은 앱을 만들어서 올림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 이미 그 시장은 이 레드오션이 되어버렸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 하면 어떤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정거장이죠. 바로 기차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즉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IT에서 정의를 할 때에는요, 이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즉 애플리케이션의 구동을 시켜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딕스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B2B로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마존은요, B2C죠. 유통시장을 점함으로써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는 B2B, 즉 프레딕스의 사례처럼 기업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앞으로 본 수업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퀴즈가 있죠. AI 핵심 자원 무엇이겠습니까? 네, 빅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앞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퀴즈를 먼저 살펴볼까요?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우버, 대박일까? 쪽박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머물러 있다면요, 둘 다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모델 자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사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우리가 통상 5단계에 걸쳐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물줄기이겠죠. 그래서 삼성에서 투자를 합니다. 바로 싱가포르 뉴토놈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해서요, 세계 최초로 무인 택시 시범 운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180억의 펀딩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 미래 변화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인공지능. 여러분들 만약에 암 진단을 받았다. 어디부터 가실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에 4대 성지가 있죠. 네. 바로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시는 게 현명하시다? 가천대 길병원 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암을 진단하는 정확도가요 91%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요 97%입니다. 실제 사례도 많죠.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 여성이 암 또는 여러가지 질병들을 알아서 이 인공지능 의사의 말을 따를 것인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에 있어서 결국은 인공지능의 처방을 따라서 완치되는 경우도 종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최종 판단은 최종 책임은 사람이 집니다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병행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1초에 읽을 수 있는 논문 또는 신기술 또는 여러 가지 의학 기술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1초에 몇 줄이나 읽으십니까? 뭐 속도법을 배웠다 손 치더라도 몇 줄 안 되겠죠. 인공지능 1초에 얼마나 읽겠습니까? 8억 페이지입니다. 지식 습득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 어떤 그 응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호텔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I. 1956년 인공지능이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한 이래 이제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죠. 바로 이 호텔처럼. いらっしゃいませ。変なホテルへようこそ。タッチパネルにて言語を選択してください。 공룡 로봇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 체크인을 하는 중입니다. とにかく初めてです。ロボットが接客をするというので、だいぶ期待を込めてきましたけども、期待以上のロボットの、作りだなと思います。まさか怪獣だ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驚きました。 공룡 로봇이 영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Please use the touch. 어서 오십시오. 이상한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능통한 호텔리어죠. 나와 있는 부분을 리더기에 대신 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냥한 말투와 미소에 사람 호텔리어에게 익숙했던 손님들은 공룡 로봇의 안내가 재미있게 느껴진답니다. なんか無人で恐竜がいるっていうのがなんか珍しいので男の子なのでちょっと子供も喜ぶかなと思って選びました。 호텔 로비에 있는 큰 수족관도 인기가 좋습니다.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이 물고기들 역시 로봇이죠. お客様のメリットとしてはロボット、特にこの恐竜型のロボットを導入したことで、小さなお子様連れの方が、他のホテルよりも特別な場所としてこちらを選んでいただくことが、できています。実際にお声もそういったここでしか味わえない体験が多いっていうことで、多くいただいているので通常のホテルでは得られないよう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性が高いホテルとして、例えば、お客様の満足度につながったりですとか 그럼 객실은 어떨까요? 変なホテルにようこそ。私の名前はタピアです。私との会話の説明をしますので、私の顔をタッチしてくださいね。 객실에서 반겨주는 인공지능 로봇 타피아. はい、何でしょうか？エアコンつけて。送信しましたよ。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됩니다. 음성 인식이 가능한 타피아는 고객과 대화를 통해 객실의 전자제품을 제어하고 알람이나 일기예보 등을 전하죠. 1층 물건 보관소의 로봇은 고객이 맡긴 가방이나 물건을 척척 분류해 정해진 곳에 보관했다가 정확하게 내어줍니다. 안내에서 청소까지 다양한 호텔 업무를 담당하는 로봇이 140대나 되죠. 청결하고 세심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식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즉석 조립 코너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음료를 제조해 서비스합니다. 로봇이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 이후 100개의 객실이 있는 호텔에서 인간 직원은 단 7명뿐입니다. 無人化による、効率化合理化を、謳うために、運営しておりますのでロボットの導入というのはそういった点が、大きい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
内面的な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スタッフの、効率、の面ではやはり大きな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があるので、だいたい通常のホテルの3分の1から5分の1と言われています。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벌써 3년 전부터 이곳에선 룸 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을 고용해왔죠. 나비네카에까지 장착한 이 로봇의 이름은 릴레이. 릴레이는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객실까지 전해주는 룸 서비스 전담 로봇이죠. 호텔리어가 준비된 물건을 넣고 객실 번호를 입력하면 릴레이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표화된 호텔 구조와 호텔 내 지형 지물을 익힌 릴레이는 GPS 기능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파악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선 어떻게 할까요? 릴레이는 센서를 통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객실에 있는 고객에게 자신이 도착한 것을 알려주죠. 주문한 물건은 뚜껑에 덮여 있으니 손님의 프라이버시도 단단히 지켜줍니다. 서비스가 만족스러운지 마지막 확인도 잊지 않는데요. 고객이 별 5개를 주자 감사의 애교까지 보여줍니다. Wow, this is amazing. This is just great. And then I just grabbed it, and then it was fast. It took less than 2 minutes. And after I pick up my stuff from the robot, he asked me how was the service was, and then I, put 5 stars, and then the robot even danced for me. 잘 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그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진다면은요. 이런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기업은 과연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될까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출발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제조기업의 어떤 그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요. 2차 산업혁명 당시 이 전기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 체제가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까지 완성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요. 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맞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것도 다품종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품종 개인 맞춤화 시대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술 등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뭐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혁신으로까지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디즈니의 그 예를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자, 3D 프린팅 시대의 핵심 역량 하면은 무엇부터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디자인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의 욕구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파레토 법칙 잘 아시죠? 8대2 또는 2대8 법칙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20%의 사람들이 80%의 어떤 모든 부족한 점을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칙이죠. 근데 롱테일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80%의 이러한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어떤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미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인데요. 자, 3D 프린팅으로 기사 회생한, 즉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디즈니에서는요, 지금 왼쪽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을 이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진을 보내면 이러한 유명한 어떤 그 캐릭터들의 전체 모습에 사진을 더 씌워서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본인의 어떤 새로운 개개인의 어떤 그 맞춤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된 것이 약 21%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파워를 지닌 기업이 장악을 했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바로 이 오프라인, 즉 실체, 즉 제조공법 최적화를 지향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정착하는 데는요, 1.6년, 스마트폰이 완전 정착하는데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4차 산업혁명이 정착하는 데는 5년으로 예측을 학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그 생존 전략은 무엇이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소비자 파워, 앞서 언급되었지만 개개인의 어떤 그 성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살린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철강, 조선 등과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었고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바로 상련지계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상상을 현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자일 파워라고 되어 있죠. 만물과 연결시켜라, 커넥티드 파워.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 창출, 즉 인공지능의 파워를 활용하라. 그리고 서비스 파워, 즉 개인 맞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 디지털 리더십의 방향, 바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상호 연결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병원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전환점을 맡고 있을까요? 치료하는 것일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바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어야 된답니다. 자, 지금 이 나와 있는 그림, 단순한 이어폰일까요? 이제는 이어폰에 체온을 측정하고 뇌 건강을 확인하고 심장 박동 등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담고 있죠. 바로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점차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화에 앞서서 변화하라, 변화에 따라가면 늦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감, 좀 절박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 아마존 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자, 먼저 비디오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I'm Lexi Savides and I am in the middle of San Francisco's financial district, standing right outside Amazon Go, the company's first cashierless store in this city, although it is store number 6 across the US with other ones in Chicago and Seattle.
So this concept is all about cameras and sensors tracking what you're buying. So essentially all you do when you walk in the store is scan the app, you pick out what you want, and then you just walk straight out and it's charged automatically. So I'm going to try it out. You're going to come with me. I have the app already loaded on my phone. So let's go inside and we are going to go on a bit of a shopping spree. I think it's going to be pretty fun. So this is my first time inside an Amazon Go store, so I don't really know what's going to be here. I think it's going to be, I can see like candies, chocolates, there are a couple mugs, Cliff Bars, gum. Let's grab some chocolate chips. Okay, so I'm going to grab some off the shelf. And it's going to keep an eye on what I'm actually picking up. And so it's going to add it to my cart. And then if I put it back, it's going to take it out of my cart. It's like magic. But I think I want the chocolate chips, why not? There's a lot to choose from in here. And there are I've noticed a couple of local vendors that are just from San Francisco, like there's Munchery, and then over here, there are stuff from Dosa. So these are all just like San Francisco local brands that you're probably not gonna get anywhere else. So now I have everything I need. I have breakfast, lunch, and a really sugar-filled dinner. I'm going to walk straight out with this and it's going to send me an invoice afterwards. It's kind of weird. I don't have to talk to anyone. I don't have to scan my credit card. I'm just going to leave. So I've just left the store and now I'm going to go into the app and it gives me an invoice of everything that I bought. Yeah, I went a little bit crazy, let's be honest. I bought some stuff. Got my grand total down here. My invoice and my card's been charged and that's it. I spent 10 minutes and 13 seconds in the store. I think I'm going to go back in and check it out even more because there's lots of stuff in there. This is a big store. So that was Amazon Go shopping experience. 잘 보셨습니까? 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유통업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통업에서의 어떤 그 대대적인 혁신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적극 지원하는 것이 후원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적정 제재를 하는 것이 맞을까?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요. 방향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죠. 무인 점포, 자율 계산대, 뭐 이제 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일본은 생활용품 1,000억 개의 모든 제품에 전자태그를 달겠다라고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자상거래 유통망의 그 전망 하면은 여러분들이 밝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어둡게 보십니까? 네. 활성화될까?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할까? 결론은요,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글, 애플, 삼성의 새로운 인공지능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구글 하면 우리가 이제 알파고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죠. 애플에 시리가 있습니다. 그죠? 클라우드 환경, 즉 대화식 음성 앱입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 비브를 3,000억에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이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공지능 적용 없이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결론일 겁니다. 자, 상년지계라고 하는 표현을 앞서 썼는데요. 자, 선수 필승의 전략이다. 먼저 점령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상상력, 그다음에 최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CRM, 당신만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확장성이라 되어 있죠. 꿈을 당기는 양손잡이 경영을 시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기업들의 어떤 성공, 핵심 역량, 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을 하면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IT 이런 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들에 투자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CEO 또는 관리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